이번 주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 네.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가 지난번보다 4%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했다. 왜 올랐을까요, 평론가님? 일단 저도 좀 궁금했어요. 무슨 변화가 있길래 대통령이 갑자기 지지율이 오를까?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이 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원들 입장에선 대통령에 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호감으로 본다 안 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일단은 연락이 오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네. 그런 면에선 일단은 전당대회 때 대통령이 뭐 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아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좀 좋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결집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효과가 좀 일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통 전당대회 하면 컨벤션 효과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제 스스로 궁금했어요. 네. 궁금해가지고 여론사 지금 한 걸 보니까 지난주에 보수층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평가가요. 잘하고 있다가 45, 못하고 있다가 49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조사한 걸 보니까 잘하고 있다가 50, 못하고 있다가 40이에요. 네. 확연히 그러니까 그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당대회 참여할 의사가 높고 전당대회 참여할 의사가 높은 데다가 지금 야권에서 탄핵 청문회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윤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의사 표명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층이 좀 꽤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게 지지율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네. 정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동훈 후보가 이 거의 선거 막판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모바일 투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공소 취소 청탁을 받았다. 나경원 후보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빡 하고 폭로해 버렸잖아요.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미리 준비하지 않은 말이면은 그게 툭 하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그걸로 역공을 취해야지라고 하는 걸 카드로 난 들고 있었다고 봐요. 그걸 그냥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꺼냈을 수는 있지만 준비한 카드인 것만 맞다. 맞다. 근데 그거에 대한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사과하더만요. 네, 사과. 그 사람이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신속한 사과. 그거는 그만큼 판세가 불리해진다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거 봐라. 자폭도 하겠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네? 이런 것들 감정선을 확 건드리는 발언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야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속 궁지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 보수층의 어떤 위기감 여기에다가 한동훈 후보의 저 발언이 얹어지게 되면은 이번에 1차 투표에서 만약에 과반을 못 얻으면 2차 투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불을 확 질러놨다고 하면 과반을 못 얻을 가능성도 있겠다. 한동훈이. 예. 네. 그렇게 하면 2차 투표로 이어지는 투표에서는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제3자로 좀 떨어져 있는 입장이잖아요. 난투극을 벌인다 그래도 원희룡 한동훈 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환으로 확 돌아서게 만들 거 아니에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상황이에요, 지금.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나경원 후보도 완전히 이렇게 확 꼭지가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2등이 누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원희룡, 나경원 누가 되더라도 한쪽으로 이렇게 응집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그러면 만약에 1차 투표에서 23일 날 과반을 못 얻는다고 하면 결선 투표 갔을 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충수를 뒀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폭로 자체가 국힘이 얼마나 약간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 거를 자기네들끼리 자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청탁을 했고 나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사과한다가 아니라 이걸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신중하지 그러니까 못했다라고 쉽게 얘기해서 하는 함께 게 기소된 정치인들한테 사과를 한 거죠, 그죠? 너무 이상해요. 오윤의 시사평론가라고 불러줘야 돼. 너무 이상해요 그 사과가. 국민을 향한 그런 청탁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그죠? 되게 예. 부적절한데 그때 내가 그러면 나경원에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한 거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얘기한 거를 사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수통이나 검사 출신들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정치적 수가 낮은 것도 낮은 거지만 이 사람은 이제 특수통들이 흔히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정치인들이나 기업 뭐 재벌 총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털면 일주일 만에 저거 다 잡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머릿속에는. 네. 근데
법의 잣대가 자기 마음대로인 거잖아요. 내가 적용하면 죄인이고 내가 안 적용하면 그냥 그만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자기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청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안 했으면은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불법행위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판사와 검사인데. 맨날 자기는 그 위치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은 그냥 저건 죄인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경원 후보 딸 MIT 갔잖아요. 그래요? 그 후보 딸 허위 스펙 의혹이나 뭐 논문 약탈적 뭐 학술지에 실리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농지법 위반하고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런 거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돼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그거는 관대하다.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는 거를 보여줬다. 보수층에서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확연하게만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검사로서의 티를 벗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불법과 합법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되고 합법이니까 하면 안 돼. 근데 이 불법과 합법의 잣대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장에 자기의 어떤 평소 인식에 관련된 거고 보세요. 그 나경원 후보는 좀 후련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아니 당신이 지금 해병대 특검법이 여론이 높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55점 몇 퍼센트 나오니까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야겠네. 그러니까 네. 뭐라고 말을 하냐? 네. 지금 뭐 민주당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할 때는 모든 게 진리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면서 뭐 원희룡 후보한테도 예를 들면 토론회 때 민주당의 양문석 의견에 동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 왜 댓글 달았어? 댓글 정말 단 거야 안 단 거야 물어보면 달았다 안 달았다를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양문석 의견에 동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대화를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신기하다. 질문이냐면 한동훈의 합법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이 지각을 했어요. 지각했어. 너 왜 늦게 왔어?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고 답한 줄 알아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딱히 반응이 안 좋네. 그러니까 이해된다. 이해돼. 이게 선생님은 너가 왜 늦게 왔냐를 물어봤는데 그렇지. 마치 관련되고 비슷한 거를 딱 끄집어서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듣자마자 뭔가 관련은 있는데 내가 이걸 물어본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경원, 한동훈이 토론회 낚여. 내내 끌려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경원 캠프나 원희룡 캠프한테 있었다면, 말해주고 싶은 네. 건 뭐냐면 정말 답답한 게 한동훈을 앉혀놓고 나경원은 원희룡한테 물어보고 원희룡은 나경원한테 물어보고 그러다 질린다 싶으면 윤상현한테 한 번씩 물어봐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똑똑한 자기 강화가 사람들이 되는 건데. 차분하게 한동훈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낱낱이 조리 있게 설명을 할 텐데 한동훈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택시 타고 왔습니다 이래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나경원 후보한테 언제든지 곤란한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네. 어제 KBS 토론회에서도 마지막에 이 한동훈의 폭로 DNA가 표출될 뻔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묻습니다. 뭐 물어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조금 수세에 딱 부딪히니까 하는 말이 원희룡 후보님 저하고 총선 끝나고 식사하셨던 거에 대해서 줄줄 언론에 읊으시던데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뭐요 하니까 저하고 식사하실 때 당대표 불출을 하는데 이제 그 앵커가 시간이 끝나가지고 네. 끊었어요. 만약 그 내버려 뒀으면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그 총선 끝나고 그 만났던 그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내밀한 얘기 다 폭로했을 겁니다. 또 나올 뻔했구나. 또 나올 그 기사가.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치사하다고 느껴지겠네요. 그러니까 뭐 절대 지기 싫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맞아요, 네. 저 나경원 후보하고 같이 막 설전이 오가는 거에 전 더 사실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그때 그 기소가 정당했느냐 패스트트랙 태울 때 맞았다고 그때 생각하냐? 국회법 위반으로 네. 그때 기소하지 않았느냐 그게 기소가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기소를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맞아. 윤석열 대통령 끌어들이고. 윤 대통령을 끌어가지고 네. 윤 대통령이 기소한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귀신으로 대통령을 끄집어 들어간 거예요. 그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란 말이에요. 이 판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싸운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한창 막 공격받고 막 문자 공세가지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거 다 공개하면 모두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다 윤석열 까볼까? 대통령이랑 한동훈 장관은 사실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어떤 큰 뗄래야 사건에 뗄 수 없는. 둘이 그냥 참 쌍둥이처럼 그 사건에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뭐 의도는 안 했겠지만 예상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그 설마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었겠죠. 그러니까 같이 죽자고 할 줄은 몰랐겠지.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오늘 이제 한동훈 그 후보를 향해서 입이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패스트트랙 기소에 대한 한 후보의 생각, 의견, 입장을 묻는 질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당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쓰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늘 잘못된 거는 다 윤 대통령 탓이고 당 탓이냐 이렇게 직격을 했더라고요. 한동훈은요 나중에 그 일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검사 시절에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되면 나는 그때 지시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렇게 그럴 얘기할 것 같아. 사람이고 이게 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직도 한동훈은 자기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실수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정당의 당자가 무리당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편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설사 우리 구성원이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좀 나쁜 놈이네 하더라도 말이라도 앞에서 위로를 해주고 아유 그래 네가 억울하겠다. 이게 당인 거거든요. 그게 구성원 아니에요. 그 친구 그렇죠? 아니에요. 자기 네. 편. 그런데 한동훈은 거기다 대놓고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너 이거 불법이잖아. 나쁜 놈이네. 이거거든요. 티야 티? 저도 티인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가지고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나경원 후보도 부적절한 거죠. 본인은 뭐 헌법 헌정질서만 하는데 그거 너무 허무한 좀, 얘기고 그것을 건강 배고프니까 부해죠, 밥 완전히. 먹는다는 네. 얘기고 근데 결론은 그것도 사실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것을 역이용해서 공격하고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는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한동훈 캠프에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빨리 시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국민들은 내가 민주당도 저렇게 봐주지 않고 우리 국민도 봐주지 않으니까 나를 정의의 수호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공정과 상식이 아니고 공정과 상식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래서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풍문도 있어요. 네, 한동훈 후보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한동훈 후보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정치인을 그냥 불신하는 거예요. 기존 정치인들을.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저는 제일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건 딱 정계 진출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바로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럴 때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든 아니든 간에 정치는 다 썩었어. 저 쓰레기들이야. 이런 취급을 했어요. 여의도 정치라고 했죠. 그래. 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자기가 여의도 정치에 갈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다 청소해버리겠어. 이런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기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존중하는 태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 검찰총장에서 딱 그냥 바로 대선 후보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다못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불신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니 뭐 뻑하면은 아이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 너 그만둬 하지 마. 그리고 당대표 있다고 하는데 당대표한테 사감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우 저 진짜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어떻게 해서든 그만두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 성상납자리니 어쩌니 뭐 이런 거 끌어들여 가지고 윤리위 동원해서 결국은 밀어냈잖아요. 이런 방식이 가능해지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 공간이야 정치가. 그걸 견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치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내공을 쌓아가면서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정치 없는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역시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인식 수준에 놓여 있다. 이런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나경원 후보한테 진짜 유감인 건 뭐냐면 그때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올 때 2019년도인데 네. 민주당이 주도한 건 맞아요. 맞는데 민주당 혼자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바른정당이 들어가 있어요. 안철수? 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다 와 있어요. 돌아와 있죠. 네. 그럼 그때 패스트트랙 민주당이 다 태운 것도 아니고 야 3당 3+1이 같이 만나가지고 4당이 같이 선거법에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오신환 의원 죄송합니다만 오신환 의원이 그거 같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못 태운 거예요. 안 됐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근데 그거 네. 다 민주당이 태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마치 위헌적인 불법적인 상황에 우리가 막 저항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항했다 그러면은 지금 바른정당 출신 사람들부터 밀어내야 된다. 오늘 법사위 청문회에 바른정당 출신인 곽규택 의원이 있더만요. 네? 몰라요. 누구지? 오늘 법사위 네. 요즘 많이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목소리 제일 크더만요. 네. 오늘 법사위 회의실 들어가는 거 막 국민의 의원들이 맞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예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법사위에 또 다 들어갔어. 민주당 의원 못 들어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일 크게 목소리 낸 사람이 바로 바른정당 출신의 곽규택 의원입니다. 곽규택 의원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선거법 태운 게 정당합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그것도 말의 모순이다. 근데 저는 당대표가 누가 되든 몇 달 전에 총선 때 원희룡 씨랑 한동훈 막 어깨 동무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프로맨스. 저는 이 당대표 누가 돼도 또 조금만 한 자리 주고 먹을 거 주면은 다시 또 끈끈해지고 앞에서는 없던 또 일처럼 될 것이다. 아무 네. 일도 없던 일처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안될 그럼에도 거예요. 불구하고 그건 안될 이번에는 거예요. 워낙 으르렁 되다 보니까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또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고개를 들고 굉장히 상당한 강도로 비판을 연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가 정가에 나돌았는데 뭐예요? 김옥균 프로젝트?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네. 이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 이걸 흔들어서 내려오게 하겠다라는 어떤 김옥균의 과거 3일 천하를 그 이제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에요? 김옥균이? 김옥균은 옛날 같았으면 국회의원 할 수 있었지. 지금은 뭐? 옛날 같았으면 국회의장도 할 사람이에요. 뭐 하는- 지금은 지금 뭐 하시는 상당 지금은 영매 나오고 계시죠. 영면 돌아가셨어요? 예. 좀 되셨어요. 옛날에 예. 그 구한 말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쇄국을 하지만 개혁을 하자 이렇게 나섰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실 3일천하, 3일 정도만 이렇게 자기 주장을 잘 펴고 결국은 이제 제압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역사적 연원이 있는 얘기인데 그렇지. 빗대서 한동훈이 대표가 돼도 그렇지. 곧 내려올 거다 이런 염원을 담은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저쪽 친윤 세력들이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도 우리가 흔들어서 끌어내리겠다라고 작전을 세웠는데 제가 그때부터는 너희들 되겠냐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보니까 이번에 문자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댓글팀과 문자 사건이 섞여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의 댓글팀 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그냥 이것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나경원 대표와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 여러 의원들이 감정선이 무너진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리고 딱히 한동훈과 친윤 그러니까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도 마음은 정한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나중에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러니까 동업자 의식이 없구나. 아,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한 거고. 그래서 바로 한동훈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눈앞에 닥친 문제가 제 생각에는 최혜병 특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혹시 당대표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저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당대표의 손을 들어줄까? 저는 이번 사건으로 감정선이 많이 무너진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쟁점이 과연 1차에 끝내느냐 아니면 결선 가느냐. 그렇죠. 근데 결선을 가게 되면 또 연합을 해서 한동훈을 넘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런 지표를 보면 아직도 이 패스트트랙 어떤 그 배신자론도 많아봤자 5% 정도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만 만들어지는 것 같고 결론은 저는 한동훈이 당대표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 평론가님의 예. 예측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갑신정변을 끌어들인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신정변 일어나고 난 다음에 3일 천하로 김옥균이 결국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일종의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는 쿠데타를 한 거예요. 쿠데타를 해서 사실 개혁을 요구하지만 왕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나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막 민중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일본 공사관을 막 불태우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군이 그때 처음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게 제압당하고 청군에서 제압당하고 난 다음에는
야 이거 분위기 안 좋다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철수했어요. 철수하고 난 다음에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들이 좀 몇몇이 죽었다는 이유를 빌미 삼아서 다시 진주했어요. 다시 와서 한송조약을 맺었어요. 맺어가지고 일본군 세력이 더 오히려 커지는 효과로 이어졌어요. 아. 근데 그거를 그 사례를 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친일을 고백한 거 아니야 본인들의? 그래가지고 오히려 일본군 세력이 일본이 세력이 약화된 게 아니라 더 세력이 커져 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오히려 더 안 맞지. 역사적 사실하고 비춰보면은.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인 비유도 적절하지 못하고 아. 네. 역사 욕이 짧아가지고. 네. 앞에 세 줄만 읽은 거죠 이제. 어. 뒤까지 못 읽은 교과서 거죠. 외운 거지 그냥 네. 쉽게 얘기하면. 난 네. 교과서에서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초한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구요? 근데 초한지 책이야 책 소설. 아, 네. 네. 영어로 노블. 근데 네. 이게 그 초한지에 보면은 저는 그 한동훈이 그 한신 대장군 같아. 한신 대장군. 네, 한신 네. 대장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방 같아. 한나라 한고조. 왜냐면 그 한신 대장군이 과지역 그러니까 동네 건달로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 유방이 불러다가 다 오랜 세월 동안 전투를 하면서 대장군을 만들어 줬거든. 네. 그런데 대장군이 됐는데 옆에 있는 이제 부하들이나 신하들이 그 유방한테 말하는 거지. 한신 저것이 이제 곧 이제 친다. 당신을 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조져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이제 유방이 시험을 해요. 테스트를 해. 충성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한신이 처음에는 이렇게 응대를 해줘. 맞게. 그런데 나중에는 뭘 느끼냐. 안 되겠다. 이미 왕의 마음이 떠났구나 해가지고 반기를 들다가 제압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신을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그냥 일개 검사했는데 그 윤석열 장관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데려다가 장관 예. 만들어주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만들어주고. 만들어줬는데 지금 의심을 하는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걸로 그 계기로. 그러니까 옆에서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말 들을 줄 알았더니 이제 이놈도 땀만 먹고 그래서 지금 틀어진 것들이 그래서 그 초한지에 나오는 좀 그런 스토리가 유방의 비슷한 부인은 거예요. 누구죠? 유방의 부인은 주인공은 유방의 부인이어야 되거든요. 이 스토리가 맞으려면은. 죄송합니다. 유방은 부인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왕이면 한고조라고 다시 좀 정정을 해서 얘기를 하시면 정정하셔야 되고. 우리 시청자들도 듣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